정식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경입니다. 자, 글을 써서 자기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음을 면하는 순간이 있어요. 글은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구해줘요. 우리가 일기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이순신이 했으니까 잘 돌아가십니다. 난중일기인데 국제적으로는 난중일기보다 그렇죠. 안내일기야. 안내가 그 어둠 속에서 일기를 남자처럼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화하면서 그 일기가 그 시절에 아무런 것을 사회를 알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됐잖아요. 작은 소녀 하나가 남긴 기록이 세계 재산으로 될 만큼 이렇게 일기라는 것은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일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소한 기록도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 과거 시험을 보면은 문과와 무과가 있죠. 이를 가르쳐서 보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요즘은 싸우고도 양반이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그러죠. 이 양반은 고급 인력이에요. 문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 무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 행정고시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육사 나온 사람하고 같이 벼슬하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의사도 있고 통역관도 있었죠. 그 사람도 과거를 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왕이면 임금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반드시 임금이 서 있는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동쪽이에요. 제가 임금이라고 하면 내가 세종이라면 이게 동쪽입니다. 서쪽이에요. 그러면 어전회를 해요. 어전회를 하면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어느 쪽에서? 위쪽에서요.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오른쪽에서요. 그래서 문과 해설을 문관을 동관이라 하고 무관을 서반이라 해요. 동서 합해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양반.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내가 서 있는데 앞에 봐도 우리 고종준 대기자님 계시는 자리는 남쪽이잖아요. 군왕은 남면하라. 군왕은 남면하라. 임금은 무조건 남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있으면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은 누가 서냐? 의사, 번역, 잡과라고 그래요. 잡과가 앉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과거에 급제했는데 양반이야 아니야? 양반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중인이에요. 중인. 옛날에 중인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요즘에 최고 직업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네. 그런데 문과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맨날 역사 강의만 하다 보니까. 근데 문과는 1년에 몇 명 뽑아요? 1년에. 매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봐요. 과거를. 그걸 식년시라고 그래요. 식년시에서 문과는 33명 뽑아요. 그리고 1년에 11명 뽑는 거야. 근데 무과는 1년에 안 뽑고 그것도 식년시로 200명을 뽑아요. 그런데 벼슬을 자리는 몇 개 안 되는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무과는.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했을 때 무과에 나는 장군 될 거야 하고 무과 급제한 사람을 발령을 못 내잖아. 발령을 못 내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그러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호칭이 달라요. 우리나라 그 고시 합격은 무조건 영감이에요. 내 조카 과거 급제했는데 처녀한테 영감님 계세요? 전화가 그렇게 오더라고. 영감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급제했는데 호칭이 달라져야지. 무과에 급제하면 무조건 선달이라고 그래요. 김선달, 이선달, 선달. 그럼 이 선달들이 그냥 놀면 안 돼. 저기 사범학교 나오면 교생 실습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최전방에서 1년 남짓 군관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기회가 와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군관 생활을 할 때 가장 깊게 맺어진 인연이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이 아니었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고 임진왜란에 그런 대첩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최전방으로 실습을 보낼까 하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글쎄 맨 꼭대기, 여기 꼭대기 부분이 육진이거든요. 회령이네. 이쪽으로 보내는데 녹둔노라고 이순신 장군이 그 근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는데 여전적이 와서 진짜 이순신 장군이 쫄딱 망했어요. 패했어요. 패하니까 그 대장이 이일 장군이라고.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이 신립 제2인자가 이일이었어요. 그 이일이 아주 여기 같은 후손이 계시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런 공부를 당한 적이 있어서 도봉산 쪽에 가서 송시열을 거기를 안내를 하다가 송시열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방해 주겠다 했더니 직계우선이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 이일이 이순신 장군이 군대 좀 보내주세요. 여기 이러니까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일이 술을 퍼면 그냥 노란하고 그러지 묵살시켰어요. 그랬는데 여진직이 와서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다 잃고 쫄딱 망해서 겨우 살았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봐라. 공문을 보인 거예요. 내가 이일 장군한테 이렇게 다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처음으로 백의종군 당했어요. 일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문이라는. 그렇게 하다가 니탕계 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탕계 나이라고 하는 그쪽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이쪽 공이 있다 해서 기가 막혀. 하여튼 기가 막혀. 이 정읍에 가면 정읍 현감으로 보냈거든요. 정읍 그 현감이 높아요, 현령이 높아요? 네? 현감이 높겠죠. 대부분이 현감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령이 높습니다. 현령이 령은 명령령자야. 현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현감은 밑에 그 밑에 학교로 말하면 교감이야. 그러니까 고을이 예를 들어서 고을이 여기가 5,000명 고을이고 여기는 3,000명 고을이다. 괴산은 5,000명 고을이다 하면 괴산은 현령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진천은 3,000명 고을이다 하면 현감이라 그래요. 현감, 현령 그러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정읍의 현감으로 가요. 정읍의 현감이 있는 거를 유성룡이랑 천거를 해서 칙입을 특진시켜가지고 전라 좌수사로 보내잖아요. 전라 좌수사, 우수사 어떻게 달라요? 경상 좌수사, 우수사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있으면 무조건 왼쪽이 뭐라고요? 좌우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그래서 왼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세자는 동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는 데가 동궁. 할머니는 지들 가니까 서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궁마마하면 한물간 지켜는 할머니고 동궁하면 또 그러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면 왼쪽이면 좌수사, 오른쪽이면 우수사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야. 그러면 우수사는 그때는 이역기가 있었는데 목포 쪽이 우수사고 이쪽 해남 그쪽이 좌수사예요. 그러면 경상 좌수사면 원균이가 경상 우수사예요. 경상 우수사니까 원균은 진주 쪽으로, 경상 좌수사면 부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나가서. 그러니까 충청도는 충청 좌도 우도 그래야 돼. 충청 남도 북도가 아니야. 이렇게 갈라지는데 충청도는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593년 4월 달에 전쟁이 나잖아요. 4월 13일 날 들어오는데 1692년도에 7계급을 특진시켜서 전라 좌수사로 갔다니까.
전라사수사로 가자마자 뭘 점검했냐? 무기. 총을 쏘시니까 이 총구에 안 들어가 녹이 서가지고 군인들 다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보기로 군율로 다스려서 사형도 시키고 군기가 엄청 셌습니다. 군기가 엄청 센 대신에 제자들 그 부하들을 엄청 아껴. 그래 막 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비를 했는데 마침 전쟁이 나온 거죠. 전쟁이 나와서 쓴 일기가 무슨 일기? 난중일기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일기 쓰면서 난중일기 이렇게 썼을까? 독립선언서가 독립선언서예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독립선언서 그렇게 배웠지만 그때 쓸 때는 독립서가 아니고 그냥 선언서예요. 이제 그릇이 그냥 이순신장이 일기를 썼어. 병인년이면 병인일기. 1년에 한 권씩 책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2014년도인가 난중일기 이런 없는 38일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난중일기 역사를 다시 또 보완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그 일기를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 역시 정조는 책벌레거든요. 정조는 믿을 사람이 없어. 자기가 왕이 돼서 시큰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종이가 하나 있어. 너 지금은 이렇게 위협하지만 다음에는 너는 이 사람이 없을 줄 알아 하는 괴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 구중궁궐에 임금이 있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하고 가. 그러니까 내시도 못 믿겠고 궁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 군화를 안 먹고 잤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그 수원까지 가는 행차 보세요. 정조가 꼭 군복 입고 갑니다. 그렇게 군복 입고 살았어요. 신발도 안 벗고 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앉아야 살아. 어떤 놈이 죽일지 모르니까 자기 죽이려고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 뜯는 거를 받아가지고 또 형을 주고 그 정도니까 안 죽으려니까 날새도록 책 읽는 거예요. 날새도록 책을 읽어요. 원래 책을 좋아했지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읽었어. 이거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목판으로 찍어라. 국가에서 인쇄를 시킨 거예요. 인쇄를 시키면서 난중일기라고 이 정조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정조 때문에 우리가 난중일기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중일기는 우리나라보다 죄송하지만 일본에서 더 봤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1840년에 청나라가 영국한테 당해서 조약맺고 변정에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연구한 게 일본이에요. 그 청나라가 저렇게 당하니 우리도 당하겠구나 해서 미국한테 얼른 손들어가지고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잖아요. 그래 이순신 장군이 이제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고 거기에 정말 이순신 장군이 이런 면이 있었네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무슨 구절일까요? 아까 잠깐 제가 잠벌이 얼렁 굴리세요. 이제 원균 얘기했잖아. 원균이에요. 원균을 형편없게 욕해요. 원균은 지금 원주 원시에서 그 우리 원주원 씨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원주원 씨는 문선명 씨, 문 씨하고 원주원 씨, 원 씨가 제일로 원씨끼리만 만나면 금방 친해지고 막 아저씨 따지는 게 원 씨하고 문 씨예요. 여기서 신앙송 하시는 우리 강 선생님 만났는데 아주 든든해. 우리 강 씨는 어디 가도 채와 똥개는 없어. 진돗개야. 저봐요. 예쁘당송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주원 씨가 집안의 명예회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제가 여기에 자료로 조금 올려놨는데요. 그 시절에 개인적으로 쓴 일기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줬는데 여기 제가 사는 집 옆에 이 4km 경내에 정몽주묘가 있고 김장수묘가 있고 여기 오문건 오휘문의 묘가 있어요. 아주 역사에 귀중한 분들인데 주변에 집에서 한 200m 간격에는 태종의 사위묘가 있고 하여튼 조금만 관심 보면 볼만한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 오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1539년도면 임진왜란 때 사셨잖아요. 그런데 전쟁통에 피난을 다니면서 쇠미록이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 속에 원균을 무척 찬송을 해, 칭송해요. 칭송하는 도중에 어떤 글이 있느냐면 원균이가 충청도 관찰사로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좌천이 되거든요. 충청 병마절도사로 좌천되어 갔는데 가서 술 퍼먹고 흥청흥청 논이었다 하는 기사까지 다 실려 있어요. 이 세미록에. 근데 이 세미록을 읽어보면 원균이를 다시 평가해야겠나 하는 글이 있어. 그걸 지금 원주원시에서 많이 드러내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선조가 이 원균의 편을 많이 들어요. 원균 편을 많이 들어서 원래 그 선조가 참 비겁한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쟁 끝난 공신에 대해서 공신 책록을 해야죠. 1등 공신, 2등 공신 이렇게.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공신 책록을 안 해줘요.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피난 갈 때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걸 호성공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피난 가면서 돌봐준 사람은 호성공신이라 하는데 무려 86명을 공신으로 때려요. 그 공신 중에는 마부도 있고 청소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곽재우 장군도 공신이 안 넣어. 의병 장군까지도. 그거 뭐냐? 그걸 선무공신이라고 그래. 현장에서 싸우고 공세운 사람을 선무공신이라는데 이순신 장군도 막 안 넣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서 해서 넣는 선무공신은 몇 명 넣은 줄 아세요? 18명이야. 진짜 숫자 잘 넣었어. 18명이야. 그렇게 해서 104명 공신을 하는데요. 그런 중에도 남들이 이렇게 상신을 하는데 원균을 2등 공신으로 올려요. 2등 공신으로 올리니까 선조가 아니다. 남들이 원균을 욕하는데 원균이가 공도 있어. 원균을 1등 공신으로 올려라 해서 원균이가 1등 공신이 돼요. 그 정도야. 그래서 이순신도 원균이고 권율도 1등 공신이고. 그런데 공신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내가 지금 임금이야. 내가 임금인데 내 밑에 공신이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공신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난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난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조가 공신이 많잖아. 근데 공신이 되면 첫째, 1등 공신에 120교를 줘. 2등 공신에 땅을 100교를 줘. 3등 공신에 80교, 1개에 3,000평이야. 그 정도 땅을 줘요. 그리고 이제 어진을 영정을 그려줘요. 그 후손 대대로 벼슬을 줘요. 그러니까 공신이 많다는 건 국가 재정이 충나는 거예요.